안녕하세요. AI 에이전트 개혁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LLM 기반 자동화 시스템의 핵심 개념부터 실전 패턴까지 초급 개발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에는 10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어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10가지 주제입니다. AI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챗봇과의 차이, 프레임워크 없이 만드는 이유, 그리고 5가지 핵심 워크플로 패턴을 살펴봅니다. 프롬프트 체이닝, 라우팅, 병렬 처리,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평가자 최적화기 패턴을 하나씩 배우고 마지막으로 실전 팁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AI 에이전트란 무엇인가입니다. AI 에이전트는 LLM이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유능한 비서가 지시를 받으면 알아서 일정을 조율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에이전트는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두뇌 역할을 하는 LLM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둘째, 손발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 웹 검색, 파일 읽기와 쓰기, 코드 실행 등을 수행합니다. 셋째, 기억 역할을 하는 컨텍스트가 이전 행동과 결과를 추적합니다. 코드를 통해 AI 에이전트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nthropic 클라이언트를 생성하고 simple underscore agent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는 사용자 요청을 받아 LLM에게 전달하여 계획을 수립합니다. client.messages.create를 호출할 때 모델의 클로드 소넷도를 지정하고 messages에 사용자 요청을 포함합니다. LLM이 반환한 계획을 추출하여 출력하고 이를 반환합니다. 실제 에이전트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도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LLM에게 전달하여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순환 구조로 동작합니다. 에이전트의 핵심 특징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다시 생각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3가지 핵심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율성입니다. 에이전트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둘째, 행동 능력입니다.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여 목표를 달성합니다. 셋째, 순환 구조입니다. Think, Act, Observe 루프를 통해 계속해서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AI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3가지 핵심 요소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1번 LLM 두뇌, 도구들 손과 발, 컨텍스트 기억. 2번 프롬프트 입력, 모델 처리, 응답 출력. 3번 데이터베이스 저장, API 통신, UI 인터페이스. 4번 훈련 데이터 학습, 파라미터 가중치, 추론 실행.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AI 에이전트는 3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 두뇌 역할을 하는 LLM이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둘째,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도구들이 실제 행동을 수행합니다. 웹 검색, 파일 읽기와 쓰기, 코드 실행, API 호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기억 역할을 하는 컨텍스트가 이전 행동과 결과를 기억하여 다음 행동에 반영합니다. 이 3요소가 조화롭게 동작하면서 에이전트는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에이전트와 일반 챗봇의 차이를 살펴봅시다. 일반 챗봇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생성하는 반면 에이전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합니다. 챗봇이 도서관의 안내 데스크라면 에이전트는 직접 책을 찾아와서 필요한 부분을 복사해주는 사서와 같습니다. 3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챗봇은 수동적 질문 응답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둘째, 에이전트는 능동적 목표 계획 실행 구조를 가집니다. 셋째, 에이전트는 작업 진행 상황과 결과를 추적하는 상태 관리를 수행합니다.
코드로 챗봇과 에이전트의 구조를 비교해 봅시다. 먼저 챗봇 방식입니다. 챗봇 함수는 user underscore message를 받아 client.messages, create를 호출합니다. 응답의 컨텐츠를 추출하여 반환하고 끝입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반면 에이전트 방식은 다릅니다. 에이전트 함수는 user underscore goal과 tools를 받습니다. messages 배열을 초기화하고 while true 루프를 시작합니다. 루프 안에서 LLM을 호출할 때 tools 파라미터를 전달합니다. 응답의 stop underscore reason이 underscore use면 도구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messages에 추가한 후 다시 루프를 돕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최종 응답을 반환합니다. 이처럼 에이전트는 목표 달성까지 계속해서 도구를 호출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일반 챗봇과 AI 에이전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1번, 에이전트는 더 큰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 2번, 에이전트는 더 빠른 응답 속도를 가진다. 3번, 에이전트는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4번, 에이전트는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일반 챗봇은 똑똑한 백과사전처럼 질문에 잘 대답해 주지만 직접 무언가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알려주긴 하지만 직접 실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유능한 비서처럼 스스로 검색하고 예약하고 일정표를 만드는 등 실제로 행동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LLM의 추론 능력에 도구를 결합한 에이전트의 핵심 특징입니다. 모델의 크기나 속도, 정확도가 아니라 행동 능력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프레임워크 없이 만드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랭체인, 어로겐 같은 프레임워크는 편리하지만 처음 배울 때는 블랙박스가 되어 핵심 원리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직접 구현하면 세 가지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이해입니다. 모든 동작 원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버깅 능력입니다. 문제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징입니다. 프레임워크의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도구 시스템을 직접 구현해 봅시다. create underscore tool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 name, description, func 세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 딕셔너리를 반환합니다. 딕셔너리에는 name, description, input underscore schema, execute 키가 있고 execute에는 전달받은 함수를 저장합니다. 이제 calculator 도구를 만듭니다. create underscore tool을 호출할 때 name의 calculator, description에 수학 계산을 수행합니다를 넣고 func에는 람다 함수로 abar을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보안 처리가 필요합니다. run underscore tool 함수는 tool과 underscore data를 받아 도구를 실행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사용 예시로 15 곱하기 20 더하기 100을 계산합니다. 이처럼 도구의 본질은 이름, 설명, 실행함수의 조합으로 매우 단순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프레임워크 없이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현하는 것의 주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개발 속도가 프레임워크 사용보다 항상 빠르다. 2번, 프레임워크보다 더 많은 기능을 기본 제공받는다. 3번, 에이전트의 내부 동작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4번, 코드량이 프레임워크 사용 시보다 현저히 줄어든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프레임워크 없이 직접 구현하면 에이전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부 원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LLM이 도구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도구 실행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루프는 언제 종료되는지 모든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또한 프레임워크의 추상화 계층 없이 모든 부분을 직접 제어할 수 있어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하겠습니다. 이는 초급 개발자가 에이전트 시스템의 핵심을 마스터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5가지 워크플로우 패턴입니다. 에이전트 설계의 핵심은 5가지 기본 패턴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레고 블록처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패턴의 특성을 이해하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5가지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롬프트 체이닝은 순차적 단계를 연결합니다. 둘째, 라우팅은 적절한 처리 경로를 선택합니다. 셋째, 병렬 처리는 동시 작업을 수행합니다. 넷째, 오케스트레이터 워커는 작업 분배와 통합을 담당합니다. 다섯째, 평가자 최적화기는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합니다. 코드로 5가지 워크플로우 패턴의 개요를 살펴봅시다. workflow underscore patterns, 딕셔너리를 정의합니다. 첫째, prompt underscore chaining은 여러 단계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며 복잡한 작업을 단계별로 분해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문서 요약, 핵심 추출, 보고서 생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둘째, routing은 입력에 따라 적절한 처리 경로를 선택하며 다양한 유형의 요청을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고객 문의를 기술 지원, 환불, 일반 문의로 분류하는 것이 예시입니다. 셋째, parallelization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독립적인 작업들을 빠르게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 넷째, orchestrator underscore worker는 중앙 컨트롤러가 여러 워커에게 작업을 분배하며 복잡한 작업을 여러 전문가에게 나눌 때 사용합니다. 다섯째, evaluator underscore optimizer는 결과를 평가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하며 품질이 중요한 작업을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프롬프트 체이닝 패턴입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은 하나의 LLM 호출 결과가 다음 LLM 호출의 입력으로 연결되는 순차적 구조입니다. 복잡한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처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가지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순차적 실행입니다.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결과를 사용합니다. 둘째, 명확한 흐름입니다. 작업의 진행 과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셋째, 디버깅이 용이합니다. 각 단계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5가지 워크플로우 패턴 중 프롬프트 체이닝의 올바른 것은 1번, 여러 LLM 호출을 동시에 병렬로 실행하여 속도를 높인다. 2번, LLM 출력이 다음 LLM 호출의 입력으로 연결되는 순차적 구조. 3번, 사용자 요청을 분류하여 적절한 처리 경로로 분기시킨다. 4번, 중앙 컨트롤러가 여러 워커에게 작업을 분배하고 결과를 통합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프롬프트 체이닝은 하나의 LLM 호출 결과가 다음 LLM 호출의 입력으로 연결되는 순차적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호출에서 텍스트를 요약하고 두 번째 호출에서 그 요약을 기반으로 질문을 생성하는 식입니다. 이는 복잡한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처리하는 데 효과적인 패턴입니다. 1번의 병렬 실행, 3번의 분류, 4번의 작업 분배는 각각 다른 패턴의 특징입니다. 7번째 주제는 라우팅 패턴입니다. 라우팅 패턴은 사용자 요청을 분석하여 적절한 처리 경로로 분기시킵니다. 마치 우체국에서 편지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것이 요청의 성격에 따라 최적의 처리 방식을 선택합니다.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요청 분류입니다. 입력을 분석하여 카테고리를 결정합니다. 둘째, 경로 선택입니다. 각 카테고리에 맞는 처리 방식을 적용합니다. 셋째, 효율성입니다. 불필요한 처리 과정을 생략하여 리소스를 절약합니다. 8번째 주제는 병렬 처리 패턴입니다. 병렬 처리 패턴은 독립적인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전체 처리 시간을 단축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데이터 소스를 동시에 검색하거나 다양한 분석을 병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동시 실행입니다. 여러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둘째, 시간 절약입니다.
전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독립성입니다. 각 작업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워크플로 패턴 중 라우팅과 병렬 처리를 비교할 때 올바른 설명은 1번, 라우팅은 작업을 여러 경로로 동시에 보내고 병렬 처리는 하나의 경로만 선택한다. 2번, 라우팅은 요청을 분류하여 적절한 하나의 경로로 보내고 병렬 처리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3번, 두 패턴 모두 순차적 실행을 기본으로 하며 차이가 없다. 4번, 라우팅은 결과를 통합하는 역할이고 병렬 처리는 작업을 분배하는 역할이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라우팅은 사용자 요청을 분석하여 적절한 처리 경로로 분기시키는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기술 지원, 환불 처리 등 하나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반면 병렬 처리는 독립적인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여 전체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패턴입니다. 두 패턴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아홉 번째 주제는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패턴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패턴에서 오케스트레이터는 중앙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작업을 여러 하위 작업으로 분해하고 이를 적절한 워커들에게 분배한 후 결과를 통합합니다. 세 가지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분해입니다. 큰 작업을 작은 단위로 나눕니다. 둘째, 작업 분배입니다. 각 워커에게 적절한 작업을 할당합니다. 셋째, 결과 통합입니다. 워커들의 결과를 모아 최종 결과를 생성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패턴에서 오케스트레이터의 주요 역할은 1번, 실제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생성한다. 2번, 작업을 분해하여 워커들에게 분배하고 결과를 통합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든다. 3번, 워커들 사이의 네트워크 통신을 관리한다. 4번, 각 워커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로그를 기록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 워커 패턴에서 오케스트레이터는 중앙 컨트롤러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작업을 여러 하위 작업으로 분해하고 이를 적절한 워커들에게 분배합니다. 그 후 각 워커가 반환한 결과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각 악기 파트를 조율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열 번째 주제는 평가자 최적화기 패턴입니다. 평가자 최적화기 패턴은 결과를 평가하고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구조입니다. 코 생성, 문서 작성 등 품질이 중요한 작업에서 효과적입니다.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생성 단계입니다. 초기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둘째, 평가 단계입니다. 품질 기준에 따라 결과물을 평가합니다. 셋째, 개선 단계입니다. 피드백을 반영하여 결과물을 재생성하고 품질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반복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AI 에이전트 설계 시 LLM의 환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는 1번, 더 큰 모델을 사용하여 환각 발생률을 0%로 낮춘다. 2번, 중요한 작업에서 사람의 승인 단계를 넣고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은 신중하게 처리한다. 3번, 환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을 재시작하도록 설정한다. 4번, 모든 출력을 캐싱하여 동일한 환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LLM은 때때로 환각을 일으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작업에서는 사람의 승인을 받는 단계를 넣거나 되돌릴 수 없는 작업, 예를 들어 삭제나 송금 같은 작업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더 큰 모델을 사용해도 환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AI 에이전트 개발 시 모든 행동을 로깅해야 한다는 실전 팁의 주요 목적은 1번, 사용자에게 에이전트의 활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해
2번,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디버깅하고 에이전트의 판단 과정을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3번,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4번, 규제기관에 제출할 감사 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기 위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에이전트는 LLM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추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을 로깅하면 나중에 버그나 예상치 못한 동작이 발생했을 때 에이전트의 판단 과정을 추적하고 디버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에이전트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9번째 퀴즈입니다. 에이전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결과를 다시 생각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할 때 이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1번 LLM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2번 API 호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번 이전 행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행동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4번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에이전트의 순환 구조, 즉 Think Act Observe 루프는 단순히 미리 정해진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행동의 결과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다음 행동을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웹 검색 결과가 불충분하면 다른 검색어로 재시도하거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면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이 에이전트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10번째 퀴즈입니다. 초급 개발자가 AI 에이전트를 처음 개발할 때 권장되는 접근 방식은 1번, 가능한 모든 도구를 한 번에 통합하여 완성도 높은 에이전트를 만든다. 2번, 복잡한 프레임워크를 먼저 학습한 후 고급 기능부터 구현한다. 3번, 간단한 도구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적으로 확장한다. 4번, 환경 문제는 무시하고 기능 구현에만 집중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에이전트 개발 시 처음부터 많은 도구와 기능을 통합하면 복잡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디버깅과 유지 보수가 어려워집니다. 간단한 도구 하나부터 시작하여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점진적으로 새로운 도구와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각 단계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마지막 주제는 실전 팁과 주의사항입니다. AI 에이전트 개발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항들입니다. 안전장치 로깅, 점진적 개발이 성공적인 에이전트 시스템의 열쇠입니다. 3가지 핵심 팁을 기억하세요. 첫째, 안전장치입니다. LLM 판단 오류에 대비한 승인 단계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중요한 작업이나 되돌릴 수 없는 작업은 사람의 확인을 받도록 설계합니다. 둘째, 로깅입니다. 모든 행동을 기록하여 디버깅이 가능하게 만드세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진적 확장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여 복잡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세요. 작은 성공을 쌓아가며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AI 에이전트 개혁, 완벽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AI 에이전트의 핵심 개념과 5가지 워크플로우 패턴을 학습했습니다. LLM의 추론 능력에 도구를 결합하여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시스템, 그것이 에이전트입니다. 프레임워크 없이 직접 구현하면서 내부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5가지 패턴을 조합하여 복잡한 수행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AI 에이전트의 기초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직접 구현하며 실력을 키워보세요. 감사합니다.